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성과로 2차 전지 산업 등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꼽았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을 엄중 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1분기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을 받고 잠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안군이 8월 1일부터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주요 영외과정 활동장을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성과로 2차 전지 산업 등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LG엘로비전 전북방송과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KCN 금강방송 등 도내 케이블 3사가 공동으로 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특집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단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데 대해 또 한 번의 성공 스토리를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전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학과를 전북대학교나 원광대, 전주대학교에 만들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지금 카이스트나 아니면 키스트나 이런 데하고 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육성하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아요. 하지만 김 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의전원 설치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지사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유치 등 금융도시 환경을 조성해 추가 지정을 거듭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같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압박을 하고 더 또 촉구를 하면서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준비도 하고 이것을 같이 양쪽에서 노력을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김 지사는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최대 관문인 법안 제정을 위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여당을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또 의협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방법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의대 정원이 가시화될 때쯤이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전북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모아 지역 발전에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김관영 도지사 취임 1주년 특별 대담은 27일 오후 2시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을 엄중 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처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 사고와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1분기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으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을 받고 잠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정읍에서 지인 12명을 속여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 가운데 16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체했고 실질적인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8월 1일부터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주요 영예 과정 활동장을 점검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숲 밧줄놀이가 마련된 고사포 해수욕장에선 안정성 여부와 사고 대처 방안 등을 점검했고 김치 담그기 체험이 이루어지는 곰소 젓갈 발효식품센터에선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부안 지역 과정 활동장은 직소천과 부안 영상 테마파크, 청자박물관 등 15곳으로 하루에 8,600여 명의 청소년이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잼버리 기간 동안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연산 비치 파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거리 운임 기준은 134m당 100원, 시간 운임 기준은 3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변경된 요금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김제시는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고객 불만이 없도록 서비스 질 향상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전북도의원이 전북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순환 관광버스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순환 관광버스가 운영한 471개 노선 가운데 60%가 넘는 290개 노선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노선을 발굴했고 그 가운데 60% 노선도 운행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 비해 2022년 홍보비가 10배 넘게 늘어 6천여만 원을 집행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5060 세대들에겐 당연시되던 간습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낡은 사고방식이 됐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이쪽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대략 집값이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의 급여로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지원이 없는 그런 미혼 남녀분들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결혼이 늦어진다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살 집이 필요한데 그 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일단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오르고 그 부담을 안고서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아기를 갖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출산해가지고 육아를 하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기피하거나 좀 그를 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으면 지금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제 남자 친구들이 보통 다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요. 울산, 포항, 경기도 쪽, 서울 이렇게. 근데 가면 남아 있는 애들은 여자 친구들밖에 없고 일단 일자리가 없는 거.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좀 여성들의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라던가 결혼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루고 나서 결혼을 이제 최우선 수익이 아니라 차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커리어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면서 과거에는 좀 전통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에 반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져서 결혼 시기가 계속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시간도 있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전북과 호남권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22대 총선 권리당원 모집 결과 전북은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11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중 신규 권리당원은 20%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 기존 권리당원까지 포함해 전북 총선 권리당원은 15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권리당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은 당초 22대 총선의 경우 국회의원 10개 선거구에서 총 20만여 명의 권리당원 모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댐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물. 계속되는 장맛비에 물을 가뒀던 전국의 주요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홍수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물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질을 우선한 규제 중심이냐, 수자원 개발과 관리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환경부가 도맡고 있는 국가 물관리를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독립된 권한 없이 환경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자원청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가뭄과 홍수가 잇따르면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물관리 실패의 원인을 서로 탓하기보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해양공간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용역 최종 보고회가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보고회에서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확보해 새만금 해양 중심 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분쟁 안건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에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노암동과 왕정동, 금동에 사는 치매 환자에게 인지교육과 같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치매 환자가 지역생활에서 안심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서비스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전북 5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과 부안, 순창, 진안, 전주 등 5개 시군은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물가 안전관리 추진 실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 가격업소 지원 등을 정량 정성 평가했습니다.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 달 21일까지 받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